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어디서도 다루지 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에 이제 TV 틀면은 원자재 강세다, 뭐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된다, 그리고 농기계 관련주가 아주 K 농기계에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각광받으면서 관련 주식들 계속해서 연이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뭐 기업명들은 익숙한 기업이 좀 있지만은 이 산업이 어떤 산업이다, 어떻게 돌아간다, 왜 해외에서 잘 나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팀장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LS 엠트론의 트랙터 사업부에서 마케팅팀 담당하고 있는 박성환 부장입니다. 트랙터라고 하면 저희가 이것 먼저 생각이 나겠죠? 제가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네. 저기 보시면 전원일기. 일단 농기계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경운기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농기계가 그건 완전 옛날 이야기고요. 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굉장히 어드밴스드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기계가 어떻게 보면 농기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글로벌 시장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저는 이 기업들 중에서 좀 익숙한 사실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쪽이 좀 살아날 것이다 네. 라는 것 때문에 뭐 존 디어, 캐터필러 이제 유명했고 다른 기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한국에서는 또 미쓰비시나 구보타 얘기했고 요즘 시장에서는 이렇게 또 상장돼 있는 국내 기업들도 뉴스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도 이제 미국 기준으로 이거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저 자료를 잠깐 준비를 했는데 네. 글로벌리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한국에 잘 모르지만 네. 그래도 어떤 분들은 많이 아시는 게 존 디어는 아시더라고요. 사슴 로고. 그렇죠, 네. 그렇죠. 존 디어는 아시는 게 골프장 가면 존 디어가 있어요. 네. 잔디 깎고 뭐 이런 작업기들이 대부분 존 디어 걸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존 디어는 많이 아시고요. 다른 회사들도 뭐 영국, 독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럽 쪽의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LS, 회사 네. LS 브랜드가 있고 대동, 대동이 있고 최근에 동양과 국제가 이제 합병을 해서 TIM이라는 브랜드로 새로 이제 나왔으니까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보면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제 농기계 전체 시장 규모가 사실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네네. 해외에서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는 덕분인데, 와, 이게 콤바인, 트랙터, 180억 달러, 640억 달러. 와. 이제 표가 이제 100만 달러 기준으로 표를 만들었는데, 네. 제가 그걸 원화로 좀 환산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2025년 정도 되면 이 규모, 전체 규모로 볼 때는 한 150조 원 정도 됩니다. 150조. 그 정도고, 이게 CAGR,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4% 이상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 안에서도 이제 트랙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되니까 한 70조, 80조 정도 됩니다. 조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콤바인, 그리고 이런 기타 자극기들. 자극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도 좀 있어요. 구성이, 그래서 트랙터, 콤바인, 자극기. 이렇게 크게 시장이 나눠져 있고, 그게 전체가 한 150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국의 그 옥수수 밭에서 길 잃어버리면 못 찾는다. 그렇죠. 못 찾습니다.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길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굶어 죽어요. 못 나와서. 근데 이제 옥수수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요즘 ESG나 막 그런 탄소 배출 뭐 관련한 그런 뭐랄까 천연 원자재 약간 대체 원자재 이런 것으로도 많이 이제 수요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또 들어가는 농기계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당연히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기계는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장이 움직이면 그 용도의 트랙터가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고 이게 약간 선행지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산업지수를 조금 볼 수 있고요. 일단 그런 말씀도 잠깐 드릴 건데 미국 시장 중에 그 서브 컴팩의 트랙터의 선행지수는 주택지수예요. 저희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신규 주택을 많이 지으면 당연히 텃밭이 생기는 거고 텃밭이 생기니까 조그만 트랙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규 주택 지수가 저희 산업에서는 선행지수입니다. 그걸 보면 좀 시장이 커지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 배하면은 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뭐 발틱 그렇죠, 운임 그렇죠. 지수 뭐 이런 게 있고
뭐 원자재나 농산물 이런 거는 뭐 DBC ETF를 봐야 되나 아니면 MO ETF를 봐야 되나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신규 주택 네. 요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작은 트랙터 시장은 그걸 많이 쳐다봐야 되고 이제 큰 트랙터 시장은 네. 그거하고 상관없는 곡물 가격이라든가 곡물 가격을 보고 공급을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네네. 수출이 지금 뭐 전쟁이 나서 그쪽으로 물건이 못 가고 있으니 그쵸.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트랙터를 더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종합적인 산업이라고 봐야 돼요. 한 지수만 반영되기보다도 글로벌 판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 시장으로 이제 네. 들어가 볼 텐데 예. 사실은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팀장님 세대 때도 거의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 세대가 아니죠. 인력난이 네. 이게 네. 어마어마할 것 예. 같거든요. 네네. 보시면은 다들 이렇게 어머님들, 네. 할머니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저 사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진인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게 밭농사입니다. 네. 돈농사가 아니고 밭농사라서 트랙터가 지금 쓰이고는 있어요. 네. 기계는 나왔는데 혁명이다 이거. 저게 완전 자동이 아니고 반자동 비슷하니까 저 아주머니들이 저기 기계 위에 앉으셔가지고 네. 그걸 손으로 올려줘야 심어지는 거예요. 근데 허리나 이런 데는 좀 낫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생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 밭농사는 완전 기계화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저거를 기계화를 완전 자동화를 하겠다. 할 필요가 있다. 시장 규모 잠깐 보시면 네. 이게 농기계 중에 이제 트랙터의 시장 규모입니다. 네. 보통 한 10,000대 정도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서서히 성장하면서 2020년 지금 저 에스티메이트로 돼 있는데 네. 어쨌든 한 12,000대 이 정도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한 5,700억, 한 6천억 정도의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영향이 미쳐요. 이 시장도 당연히 그렇죠. 미치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회복을 시킬 거냐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뭐 공익직불제라는 뭐 제도도 하나 만들었고 네. 농민이 되면 농민 수당도 조금 줘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아주 이제 최근 이야기인데 저 트랙터나 농기계들이 너무 오래돼서 그것들을 쓰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네. 또 약간 뭐 디젤 엔진을 쓰니까 공기가 좀 나빠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거를 폐차를 하면 네. 정부에서 폐차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계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그런 것도 좀 해서 한국 시장이 그래도 약간 긍정적으로 부담이 없으시겠어요,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니까. 예, 그렇죠. 그 부분이 약간 시장을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고 네. 근데 반대로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지고 있고 사료비 네.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유류비도 당연히 비싸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또 시장을 약간 악화시키는 영향이 없잖아 있고. 국제 효과가 지금은 약간 이제 완화되긴 했지만은 그 흐름까지도 같이 지켜봐야겠죠. 네네네. 그래서 한국 시장을 보고 있으면 글로벌판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낌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긍정적인 측면, 약간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게 있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불확실해서 그렇죠. 우리가 공급을 못 해주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뭐 물론 이제 반도체라는 문제도 있고 하지만 트랙터를 이렇게 생산해서 네. 싣고 가야 되는데 네. 얘가 배가 이렇게 이제 그렇죠. 힘들어가지고 뭐 길에다 세워놔야 된다. 기다려도 얘가 안 예. 온다. 그렇던데요. 네네. 그래서 물류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지금 저희가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미국에 공급을 하는데 네. 컨테이너 수배를 잘 못해서 잘 네. 안 돼서 네. 더 수출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안보와도 직결되거든요. 네. 식량 안보. 식량 안보. 예, 이런 부분도 있어서 한국의 정부 차원에서 정책 차원에서도 굉장히 보호를 해야 되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 규모 변화 또 전망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AEM이라고 해서 미국 공식 자료입니다.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데 이 투휠 드라이브 팜 트랙터 이렇게 했는데 투휠 드라이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투휠 드라이브가 아니고요. 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게 바퀴가 2개가 붙었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4휠 드라이브, 2휠 드라이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한 31,000대 정도 됐는데 올해
올해까지 보면 한 33,000대. 그래서 이게 성장률로 보면 한 5.1%씩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 밑에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월별로 언제 트랙터가 제일 많이 판매가 되느냐라고 네. 보면 이건 한국하고도 비슷합니다. 네. 북반구 쪽에서 2월부터 4월, 5월 요때가 트랙터가 제일 많이 판매돼요. 그러면 그건 다시 말하면 요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 CES가 올해 연초에 열리면서 사실 이 부분 신기술 이 부분에 제일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진짜 경운기 생각을 하는데 이 신기술 어느 정도까지 왔냐? 에그테크라고 요즘 하죠. 네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아까 글로벌 넘버원인 존디어. 네. 존디어가 CES 2002에서 혁신상 받은 그림인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트랙터가 뭐 그냥 굴러가나 보다 이게 아니고 이게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트랙터 뒤에 약을 뿌리는 이제 스프레이어가 붙어 있어요. 이제 농약을 뿌리는 스프레이어가 있는데 앞에서 카메라 센서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 좌측 3번 스프레이어 밑에 있는 잡초가 있다를 센싱하면 디테일해. 거기에만 약을 뿌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밀 농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수확량도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이라고 봐요. 아까 자율 작업, 그러니까 직진성을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이 안 타고 하는 거, 그거는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됐다고 치면 지금은 드론을 띄워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 그러니까 드론이 떠서 한 바퀴 이렇게 보고 나면 어느 지역에 가장 뭐 병충해가 많고 어디 부분은 잡초가 많고를 센싱하고 나서 그 맵을 가지고 이 트랙터가 지나가면 잡초 많은 데는 농약을 뿌리고 병충해 있는 데는 또 병충해 약을 뿌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너무 스마트하다. 네네. 이 에그리테크라고 하면은 스마트팜, 실내 수직 농장, 자동차 로봇, 그리고 또 농업용 드론, 자율주행 그렇죠. 농기계. 예. 요거를 다 포함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율주행 농기계 시장 전망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예. 자율주행이에요. 자율 작업까지는 아니고 일단 주행. 주행은 사람이 타지 않는 상태에서 직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데요. 시장 성장률이 아까 우리 시장 전체로 성장하는 건 한 4, 5%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의 자율주행 농기계 시장 성장률은 10%가 넘어갑니다. 지금 한 13% 올라갔다 4% 이게 지금 약간 루틴하게 이렇게 좀 누워있는 것 같긴 한데 실은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없는 시장에서 새로운 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농술라라는 얘기까지 그렇죠. 나오나 봐요. 농술라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 흐름 때문에. 네네. 앞으로까지 더 이게 나아가게 되면은 엄청나겠네요. 네네. 그래서 트랙터만의 기술이 아니라 농업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드론이 떠서 뭔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일단 드론이 먼저 사전 탐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트랙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작업기가 들어가서 정말 그 사람이 없어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 지금 돼 있어요. 그 글로벌하게 시장을 보면 어떤 자율 작업 트랙터의 단계가 있는데 보통 이제 4단계까지 가면 무인 사람이 전혀 필요 없는 작업 단계로 이야기하는데 그 바로 전 단계가 그럼 포장지에서 여기서 제가 이제 말하는 포장지라는 거는 농사지를 저희는 포장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 포장지 안에서 사람은 타 있고 자율 작업을 하는데 장애물을 감지하는 기술, 그 다음에 또 회피하는 기술, 거기가 이제 한 3단계 정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2단계에서 3단계 중간쯤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코앞이네요. 거의 다 와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게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만들어서 시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스마트 농업의 끝판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자율 작업 트랙터도 있지만 트랙터가 군집 주행도 합니다. 여러 트랙터가 한 번에 군집 주행을 하는 거. 그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클라우드에 올려주고. 너무 멋있어. 그러면 그 이후에는 트랙터가 작업을 한 다음에 뭐 씨를 뿌리고 나서 콤바인이 가서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정보가 콤바인에 정보가 넘어가면 콤바인도 사람이 필요 없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그거를
우리 디바이스, 핸드폰으로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데이터 수집까지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농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 약을 뿌리세요라고 알려주고, 네. 적절한 시점에 수확을 하세요라고 알려주고, 뭐 트랙터를 관리를 어떻게 해라. 이제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게 최종 농 경영까지 가는 네. 그 단계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 농업의 끝판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K 농기계 업체 전망까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알아봐야 될 텐데, 네. 지금 뭐 사실은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네. 또 해외에서도 한국 트랙터 어디까지 열풍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판으로 보면 성장률이 43% 성장했어요. 40%요? 그렇죠. 40% 정도.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우리가 수출로만 따지면 15억 불 정도 했는데 그중에 트랙터가 한 10억 불 정도 돼요. 그리고 시장으로는 미국에 거의 한 70% 정도, 70% 이상 북미 시장에다 수출을 했습니다. 효자 트랙터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뭐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저희 회사는 이제 브라질도 있고 중국도 있지만 다른 시장도 분명히 남아있는 시장들이 있어서 K농기계 업계는 시장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수출 실적을 보시면 최근에 2021년, 22년 올라가면서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거든요. 네. 정점을 찍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했는데 이게 좀 빠진 이유는 이게 부품의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반도체 포함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일시적으로 좀 빠졌다고 보고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네, 오늘 그 LS 엠트론 트랙터 사업부의 박성환 팀장님과 함께 뭐 시장에서의 이야기, 뭐 기술의 발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국내외로 한번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K 농기계, K 트랙터 저도 진심으로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